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 얘기를 시작하게 된 영재예요. 참 똑똑한 이름이죠. 아직 제 이름을 가진 여성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계시면 저랑 친해져 보지 않으실래요? 같은 이름을 가진 그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현재 18년째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기획이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이것저것 해요. 드라마 작가님이 법정 드라마 쓰셨다가 패션 드라마 쓰셨다가 로맨스 드라마도 쓰시는 것처럼요. 저에게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3개월의 출산휴가가 제가 18년간 월급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간이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잘하는 거라곤 잘 버텨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텨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잘 버티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클래스 광고를 보면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국내에서 공부하셨지만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전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제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구인을 해도 이력서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함께 일할 직원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그래요. 한동안은 서점에 책 제목부터 퇴사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참 많이 보였고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회사 다니는 제가 막 되게 못나 보이더라고요. 회사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회사는 꼭 다녀봤으면 해요. 진짜 적어도 5년은요. 우리 모두 회사 생활만 하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하거나 창업하는 꿈 누구나 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회사 생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다니면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배울 수 있고 계약서, 품위서, 인보이스 같은 문서 작성법을 익힐 수 있어요.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좋은 선배에게 좋은 스킬을 배울 수 있죠. 회사를 다녀본 사람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도 알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회사를 다녀본 사람과는 더 오래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게 회사, 일,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럼 왜 회사가 싫을까? 워라밸에 대해서 잠깐 말해볼게요. 워라밸이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말이죠. 요즘은 워라밸이 칼퇴로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퇴근을 해야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떻게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찾을 것이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라밸을 휴식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휴식이 꼭 퇴근해서 TV 보고 맛집 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워라밸일까? 라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이래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제 자신의 일이 아니죠. 회사 일,
즉 남의 일인데요. 그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소진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물론 회사는 그 소진된 에너지를 월급으로 채워주는데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뭐 어쨌든 그럼 그 월급으로 그 나의 소진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일, 남의 일을 수동적으로 했다면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게 휴식이어도 좋고 커리어에 연결이 되면 더 좋겠죠.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증권사 다니는 친구한테 주식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요. 또 건축하는 친구한테 도대체 토목이랑 건축은 뭐가 달라? 또 물어보고 또 그 업무의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이렇게 제 일이랑 정말 아무 상관없지만 그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제가 하는 이 기획이란 직무에 꽤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기획이 제가 언제 어떤 분야의 기획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결정할 일이 많아지고 고민도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는 정말 일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플로리스트 과정도 듣고 몇 년을 가죽 공방을 들락달락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제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하게 되면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하게 돼요. 가죽 공방을 다닐 때에는 도면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1mm, 5mm 이런 차이가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예를 할 때는 흙을 제가 손으로 만지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 인생에도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제 월급으로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면서 그렇게 버텨왔어요. 버틴 결과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제 첫 인턴 월급이 50만 원일 때 비하면 편안한 집과 차가 있고 또 식당 가면 가격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버텼으면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버텼으면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렇게 버티다 보니 제가 잘하는 영역이 생겼고 커리어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곧 졸업을 하거나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적어도 5년은 회사에 다녀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짜증나고 힘든 하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몇 년 후엔 지나간 기억이 되고 여러분에겐 커리어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잘 버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